네, 지금부터 충북지역 투자유치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일 충북지역 투자유치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회 사회를 맡은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임종혁입니다. 네, 우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지역 내 유관기관 담당자분들을 모두 모시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온라인 생중계로 결과보고회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진행되는 결과보고회는 크게 1부와 2부 두 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충북지역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인력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말부터 9월 초까지 도내 투자협약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부는 지자체 및 고용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을 담당해 주실 분들은 2부 시작 전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서도원 선임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 그걸 보면 그러네. 오늘의 이 자리는 충북지역 투자유치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 보고회를 갖는 자리입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행 방식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그 온라인 화상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실 생각이 듭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기회가 아마도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좋은 경험으로 삼고 불편하시더라도 열심히 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자리는 이제 결과 보고회를 듣고 보고회를 갖고 거기서 나온 그 자료 내용을 각 기관이나 그 관계 기관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또 발표 내용을 잘 듣고 어떤 좋은 의견이나 어떤 의문점이나 또는 좋은 활용 방안에 대해서 기탄 없는 토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을 해주신 서도원 선임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충북지역 투자유치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 영역을 담당한 주식회사 한국SQI 오원교 팀장님의 결과보고 발표가 있겠습니다. 화면 조정으로 인하여 약간의 그 시간이 필요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지역 투자유치협약기업 수요조사 관련해서 이제 최종 보고 발표를 맡게 된 한국SQI 오원교입니다. 네, 그럼 충북지역 투자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에 대한 결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채용과 교육훈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충북지역 투자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정량조사와 정성조사로 나누어서 진행된 투자협약 고용 수요조사는 우선 이제 정량조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동년 이제 8월 7일까지 도내 투자유치 협약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사업체 현황, 투자협약 환경, 지원사업 수요, 그리고 향후 고용계획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협약기업의 교육훈련 수요조사에 대한 산출식입니다. 사실상 이제 채용 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정기 수요조사와 맞물려서 훈련 수요까지 추정하는 것을 과업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정성조사의 경우 2020년 9월 3일 청주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제 충북지역의 산업 및 투자 생태계 동향, 그리고 채용, 고용 동향, 그리고 교육훈련 수요에 대해서 FGI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성조사 참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량조사 결과에 대해서 사업체 일반 현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지역 투자협약기업의 기업 유형은 총 200개사 중 중소기업이 163개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제 투자협약기업의 투자 유형은 이제 103개 기업이
충북 지역의 공장 투자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제 연구소, 전담 조직, 본사 이런 쪽이 왔다 그러면은 이제 R&D 부서 이런 것들이 같이 왔다라고 생각해서 R&D 인력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장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들이 많이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충북 지역 투자 산업군은 이제 신성장 산업 6+3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분류를 하였고요. 그 중에 이제 바이오 산업이 48개사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 이제 유기농 산업, 바이오 산업과 유사하긴 하지만 이제 유기농 산업과 ICT 융합 산업, 지금 충북 지역 주력 산업으로서 스마트 IT 부품 산업이라고 하는 그 산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투자 협약 기업에 대한 충북 지역 투자 규모로 살펴봤을 때 이제 50억 미만이 110개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요. 네페스, 녹집자 등 이제 3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 기업들이 4개사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북 지역에 투자를 실시한 기업들의 향후 이제 3년 이내 충북 지역 내 인력 고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10인 미만이 112개사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으며 100인 이상의 대규모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3개사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용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나눠드린 이제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지역 이제 투자협약기업 고용 인력 수요조사를 권역별로 주요 특징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제 우선 북부권을 한번 살펴보면은 북부권의 2020년 4분기, 지금 당장 당면한 채용 수요, 그리고 2021년 1, 2분기에 대한 채용 수요 인원은 총 31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제 주요 산업으로는 바이오 산업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는 이제 중장년에서는 화장품 뷰티 산업의 제조 종사자, 그리고 특성화고에서는 바이오 산업,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유기농 산업의 도장원 및 보금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저희도 요거를 살펴봤을 때 경력 단절 여성 쪽에서 유기농 산업의 도장, 보금 이쪽이다 라고 판단을 했는데, 도장, 보금 쪽이 6명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요 기업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이베넷이라는 분유 기업이 투자를 해서 북부권으로 입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이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위생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채용 공고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본 결과 분유통 그리고 그 패키지 중심으로 지금 시설관리원과 도장원 이런 쪽을 채용을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부권의 단기 채용 계획의 경우 총 749명으로 ICT 융합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채용의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특성별로는 모두 제조 단순 종사자의 수요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각각 중장년은 유기농 산업, 그리고 특성화고 쪽으로는 이제 ICT 융합 산업, 경력 단절 여성 쪽으로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채용 계획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청주권을 살펴보면 전체 채용 수요는 권역 중 가장 높은 819명의 수요가 나타났으며, 세부적으로 ICT 융합 산업의 수요가 산업에서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제 반도체 산업과 전기전자 부품 산업 쪽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 이제 중장년은 바이오 산업의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이쪽이 나타났고요. 특성화고 및 경력 단절 여성 이 부분은 이제 ICT 융합 산업의 제조 단순 종사자에 대한 채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부권은 4개 권역 중 가장 낮은 228명의 채용 수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중 유기농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채용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성별로는 중장년,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유기농 산업의 식품 가공 기능원이, 그리고 특성화고에서는 바이오 산업의 제조 단순 종사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권역별로 특화되어 있거나 산업 집중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에 대한 수요를 나타낸다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제 전체 채용 수요 및 특성별 채용 수요 모두 생산 직종과 관련된 직무 수요가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 인력 수요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투자협약 기업의 최근 3개월, 2020년 4월부터 6월간 사업장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85% 이상의 기업이 충북 지역 내 투자 이후 가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에 따라 이제 신규 채용에 대한 조사 결과 4월에 총 315명에서 5월달 219명으로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었으나 이제 6월달 386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신입사원의 채용은 이제 4월 211명에서 5월 141명, 6월 238명으로 나타났으며, 경력직의 경우 우선 충북 내 경력직의 경우 4월 83명에서 5월 61명,
6월 106명으로 나타났고 충북 외 경력직은 4월에 20명, 5월에 14명, 6월에 33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내부 전환 배치에 대한 부분은 4월에 1명, 5월에 3명, 6월에 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신입사원 채용,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투자협약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가장 많은 수요가 나타나는 부분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저희가 우려했었던 바가 있었던 거는 충북 내 경력직에 대한 인력 채용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다른 기업에서 우리 기업으로 투자 협약을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들어왔을 때 다른 기업에서 스카웃을 해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 전환 배치 인력, 사실상 우리 고용 실적에는 잡히지만 본사에서 파견이 나와 있는 그런 인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성과로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한번 품고 설문 문항을 설계를 하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과를 잡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해야지 신입사원에 대한 지역 내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경력직 채용이 전환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경력직에 있어서 충북 외 경력직 채용보다 충북 내 경력직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이제 충북 내 타기업의 경력직 이동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 전환 배치 또한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채용의 64%, 그러니까 이제 전체 920명 중 신입사원 590명만이 도내 신규 고용 창출 효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신규 채용 시 기업들이 주로 겪는 애로사항을 채용 전과 채용 후로 나눠서 비교한 자료입니다. 대다수 기업이 이제 채용 이후에 애로사항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근로환경 및 구인 홍보 연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하고 들어와서 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미진한 부분들을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으로서 기업이 제공하는 근로환경 미흡, 사실상 이제 여러 번 다른 FGI에서도 나왔다시피 정주 여건이 좋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사실상 많이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구인 홍보 및 연계 부족, 이 부분은 이제 기관과 지자체 부분에서 이제 연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형별 채용 계획에 대한 분석입니다. 투자 유형별 채용 계획은 공장 투자를 실시한 기업을 중심으로 향후 3년 이내 가장 많은 1216명의 채용 계획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장 투자에 대한 채용 계획이 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대체적으로 생산직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NCS 수준별 채용 계획을 살펴보면요.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1, 2수준에 대한 계획이 총 1,456명으로 나타나서 상기 조사된 이제 공장 투자 기업들을 중심으로 공장 내 단순 노무에 관련된 인력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특성별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권역별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제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청주권의 이제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는 식품 가공 그리고 식품 연구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특별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채용 유형은 이제 대부분 정규직의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수요조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할 때도 나타났었던 건인데요. 사실상 국내 기업들, 특히나 이제 충북 도내에 있는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를 크게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규직이 도대체 뭐냐라고 정의하는 것과 비정규직이 도대체 뭐냐라고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대기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복리후생을 제공하지 않으면 그건 비정규직,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잘 챙겨갈 수 있는 직원들, 무기한 계약직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거기에 복리후생까지 가미를 하면 우린 정규직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응답한 의견들이 있는 걸로 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고려를 하지 않고 채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그 의견에 따르면은 파견직과 계약직 그리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학력별 수준별로는 이제 고졸 이하가 1360명으로 앞에서 이제 살펴보았듯이 공장 내 단순 노무 인력 그리고 제조 단순 업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산업군별로 한번 살펴보시면 ICT 융합산업이 541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이제 유기농 산업 503명, 바이오 산업 45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생산 공정에 다수 인원이 필요한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이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코 코드별 채용 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드별 채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면 제조 단순 종사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식품 가공 기능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생산 관련 인원에 대한 수요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시기별 채용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가장 단기적으로 2020년 4분기 총 341명,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905명, 2021년 2분기에는 170명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대부분 이제 공장 투자 기업을 중심으로 생산직과 관련된 제조 종사자에 대한 수요로 파악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2021년 2분기에 있어서는 무역, 운송, 생산, 품질 사무원이 있는 것으로 살펴보아서 이제 운송과 물류에 대한 파악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성별 이제 채용 계획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중장년, 특성화고, 경력단절 여성 모두 제조 단순 종사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투자협약 기업들의 이제 충북 지역 투자 현황과 결부해서 대부분 생산직과 관련된 인원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별로 한번 구분하여 채용 계획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산업별 채용 계획은 ICT 융합 산업과 유기농 산업, 바이오 산업 순으로 많은 채용 인력 수요가 있었고요. 주로 이제 생산 공정과 관련된 채용 계획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시기별로는 이제 유기농 산업, 즉 식품 생산과 관련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금년 4분기 그리고 차년도 상반기 채용 계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식품 관련해서 제조 단순 종사자뿐만이 아니라 요 식품 가공 종사원, 기능원 요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성별로는 이제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유기농 산업, 특성화고는 ICT 융합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 계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ICT 융합 산업의 경우 반도체, 전자기기 등 이제 전자제품에 대한 제품 그리고 생산 공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생산직 고졸 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이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별 채용 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지역이 819명으로 충북 지역 내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그 중심지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주권의 인력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이제 시기별로 살펴보면은 2020년 4분기에는 남부권, 지금 당장 급하다라고 말한 거는 남부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중부권, 그리고 2021년 2분기에는 청주권에 대한 인력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는 이제 중장년, 특성화고, 경력단절 여성 모두 중부권이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내었고요. 채용 계획에 대한 분석 결과는 결론적으로 이제 대다수 기업들이 공장을 중심으로 지역 내 투자를 실시한 비율이 높아서 이에 따른 이제 생산직에 관련된 인력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생산 공정 내 다수의 인력을 수요로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채용 계획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훈련, 수요 조사에 대한 추정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북투자협약기업 2020년 4분기와 2021년 상반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권역별 주요 특징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북부권의 경우 총 1,419명의 교육훈련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주요 산업으로는 ICT 융합 산업이 우선적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성별로는 유기농 산업 쪽에 이제 무역, 운송, 생산, 품질 사무원이 가장 많은 교육훈련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중부권 교육훈련 수요의 경우 1,648명으로 추정이 되었고요. 이 부분에 북부권과 마찬가지로 ICT 융합 산업이 가장 많은 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성화고의 유기농 산업 그 부분에 있어서 회계, 격리 사무원에 대한 수요가 교육훈련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권역별로 살펴봤을 때 가장 높은 교육훈련 수요가 추정되는 청주권의 경우 이제 유기농 산업이 가장 많은 수요를 나타냈으며 특성별로는 중장년은 관광 스포츠 산업의 기계 장비 설치 정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약간 의구심을 품고서 어떤 기업이 응답했나 한번 살펴봤는데 나쏘골프와 볼빅 이 부분에 있어서 생산 쪽에 이제 설비나 이런 것들을 만지는 그런 기능원들을 채용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ICT 융합 산업은 이제 발전, 배전장치 조작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력단절 여성은 태양광, 신에너지 산업의 회계 격리 사무원이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남부권은 총 1,632명으로 교육훈련 수요가 추정이 되었고, 그중 이제 기후 환경 산업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 이제 중장년은 바이오 산업, 생명과학연구원 및 시험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 쪽에 연구원에 대한 채용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훈련 수요도 이에 따라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는 기후환경산업의 환경 관련 장치조작원,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은 기타 산업 쪽의 경영인사 전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상 전체적인 교육훈련 수요를 살펴봤을 때 경영회계, 이 부분에 일단 수요가 많은 것으로는 나타났습니다. 어떤 산업, 어떤 권역을 제치하고서라도 이 부분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별하게 이제 파고들었을 때 유기농 산업의 어떤 장치조작원,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캐코 코드별 이제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캐코 코드별 교육훈련 수요는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이 1,416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는 이제 중장년의 경우 기계 장비 설치 및 정비원, 이 부분이 이제 583명, 특성화고는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이 1,276명, 경력단절 여성은 회계 격리섬원이 413명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환경 관련 장치에 대한 별도의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 바, 상기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산업별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산업별로는 이제 ICT 융합 산업의 교육훈련 수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환경 산업의 교육훈련 수요 또한 높아서 이제 코드별 분석 결과에 나타난 환경 관련 장치 조작원에 대한 높은 교육훈련 수요 조사 결과와 결부되어서 나타난 수요로 파악이 됩니다. 특성별로는 이제 중장년의 경우 이제 관광 스포츠 산업에 대한 수요가 583명으로 코드별 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관광 스포츠 산업으로 분류된 기업들에서 기계 장비 설치 및 정비원 수요와 동일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관광 스포츠 산업군의 기업에서 사용되는 기계 장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이제 기후 환경 산업의 환경 관련 장치에 대한 조사 결과, 특성화고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연계, 그리고 태양광 신에너지 산업의 맞춤형 회계 격리 교육훈련을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이제 필요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별 교육훈련 수요 결과입니다. 지역별로는 이제 청주 지역이 4,888명의 교육훈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특성별로는 중장년과 경력단절 여성,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청주권, 그리고 특성화고는 남부권 쪽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교육훈련 수요에 대한 수요 추정치 분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주요 특징적으로는 이제 기후 환경 산업의 환경 관련 장치에 대한 특성화고 인력의 교육훈련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관광 스포츠 산업의 기계 장비 관련 이제 중장년 교육훈련 수요, 그리고 태양광 신에너지 산업의 회계 격리 관련 경력단절 여성 교육훈련 수요 중심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 바, 교육훈련을 설계할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충북 지역의 투자 생태계에 대한 분석 결과입니다. 충북 지역 투자 협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떠한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해결이 됐는가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중요도와 그것이 충족이 되었는가를 매트릭스 형태로 나타내었는데요. 입지 비용 저감 정책, 조세 감면 정책, 각종 보조금 지원, 관련 산업 클러스터 형성, 밸류체인 형성, 기업 애로사항 지원 부분이 전략적 강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편의시설하고 정주여건, 그리고 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왔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경영 불간섭, 양질의 인력 수급, 이 부분은 선택적 개선 영역으로 도출이 되었는데, 선택적 개선 영역과 전략적 개선 영역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전략적 강화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면은, 전략적 강화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그것이 충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북도가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략적 개선, 이 부분은 중요도는 높게 생각하는데 충족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적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도가 지금 상황에서는 높진 않지만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는 항목들이라고 판단이 되는 바, 이 부분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아지는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IMF 여러 가지 사태들을 겪으면서 어떠한 것들이 중요도 우선순위를 차지하는지 올라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선택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나중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투자 협약 기업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 필요도 부분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술 개발 지원 부분은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그리고 기술 지원 부분은 국내외 인증 지원, 사업화 부분은 홍보물 제작, 그리고 인프라 활용 지원 부분은 공용 장비 활용 지원, 인력 관련 서비스 지원 부분은 고용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스프레드를 넓혀 보았을 때 사실상 이제 인력 관련 서비스 지원에 대한 그런 수요가 가장 높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 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북도에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선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실시한 정량조사, 심층 면접조사에 대한 결과입니다. 심층 면접조사 참여기업의 이제 충북 지역 채용 및 고용 동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HK 이노엔에서는 스마트 팩토리 등 제조 공정 자동화 및 인력 효율화를 위한 투자 강화로 이에 따라서 이제 생산 관련 직무에 대한 채용 감소, 그리고 최근 밀레니엄 세대와 기성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한 조직 문화 개선, 세대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교육 수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나타났고요. 사실상 이제 HK 이노엔에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인력을 채용하지 못해서 안 달라지는 않았다. 다만 이들의 적합성, 직무 적합성과 우리와 이제 조직 문화에 대한 적합성,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서 교육훈련 수요를 받아들여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자동화,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제 생산직, 이런 기능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있지는 않다라고 나타냈고요. 요거는 단순히 이제 정량조사 결과와 좀 약간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 바로는 이제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CJ 헬스케어가 전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기업들의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바를 한번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화 효율화 추구로 인해서 생산 관련 직무가 채용하고 있다. 다만 HK 이노엔에서는 GMP, 해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공정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기업 실무자들이 채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신세대 갈등, 이 부분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중견기업에서도 공감을 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너, 예절, 그리고 세대 간 갈등 조정을 위한 그런 교육훈련 수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 부족에 대해서도 사실상 아까도 GMP, 해썹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지만 HK 이노엔에서 사실상 특별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은 약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그 약사법상 사실상 이제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약사를 어느 정도 배치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충북대 같은 경우 지역의 이제 국립대라고 하는 충북대에서는 서울권을 바라보고 수도권을 바라보고 우리가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 설명회를 하고 채용 설명회를 해봤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 뭐 양성을 할 수 있거나 채용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화전자도 마찬가지로 자화전자뿐만 아니라 첨보 여러 가지 이제 다 보령 메디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에 대한 부족을 좀 많이 꼽았습니다. 단순 생산직은 사실상 어려웠던 부분은 딱 한 가지로 일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많으나 우리가 뽑을 만한 사람이 없었다. 생산직을 뽑는데 고졸 3년제, 고졸, 요런 아니면 전문학사 이 부분들을 채용하고 싶은데 사실상 생산직 채용 공고를 냈는데 대학 4년 졸업한 사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요로 나타나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합성이 좀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전문 인력 부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연구개발 부분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충북대, 청주대, 서원대 아무리 뽑으려고 해봤자 이들은 이제 청주를 벗어나서 수도권, 서울권 이쪽을 바라보고 있고 정주 여건이 좋아진 만큼 사실상 우리 청주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충북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게 더욱 심화됐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네페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들이 눈을 돌려서 사실상 이제 경북, 경남 이쪽 지역에 대해서 채용 설명회를 진행을 해서 이들은 수도권으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어쨌든 본인들의 지역, 본인들의 생산기지 이런 부분들을 탈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를 끌어내는 그런 쪽으로 채용 수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첨보 같은 경우에 이제 기존 사업 지속이라고 나타났었는데요. 이제 기업의 이제 투자 목적을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이제 기존 사업을 지속하면서 신규 산업 투자 활성화 지원을 좀 목적으로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생산직에 대해서도 사실상 인력 수요가 있기는 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사 수준의 인력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낮은 실무 경험, 그리고 직무 이해도,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좀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다. 사실상 이제 교육 훈련에 대한 그런 근거 자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령 바이오 파마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GMP 이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 GMP에 대해서 전반적인 타겟이 없다라는 수요가 나왔습니다. 이제 GMP 교육을 도내에서도 산학용합본부나 이런 부분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와서 뭘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다. 타겟이 재직자인지 신입사원인지 그리고 구직자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 교육들에서 필수 사항에 대한 그런 이해도조차도 충분히 교육이 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고 있다. 다만 이들이 또 공감을 했던 거는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우리 재직자들을 교육을 보내서 교육을 활성화를 시켜놨는데 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실무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때쯤 그거를 정확히 2년이라고 꼽았습니다. 그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들은 서울권으로 수도권으로 이직을 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 및 이탈 방지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페스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 지역 인재를 확보하는 전략을 본인들은 구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신 기업들도 타 지역의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는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인재를 우리한테 끌어오는 거, 요거는 사실상 우리 충북 지역에서 바라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충북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충분히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이들이 이탈하는 것, 그리고 이들을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더 충족시켜 나가면서 경제활동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봐야 하는 포커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수요를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GMP 교육, 그리고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R&D 부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실무 교육, 반도체 및 모듈 관련 실무 부분이 사실상 지역 내에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오 산업, 그리고 제약 산업, 의료기기 산업,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규제사항, 그리고 법적인 그런 환경 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적인 그런 역량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으면 좋겠고 교육훈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발표를 해주신 주식회사 한국SQI 오은교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2부 일정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5분 정도 가지고요. 그 이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잠시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2부 일정인 토론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을 위해 자리해 주신 좌장 및 토론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토론회 일정 진행과 저장을 맡아주실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서도원 선임위원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충청북도청 경제통상국 일자리정책과 김한기 과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박훈 장학사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홍래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으로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민 관장님이십니다. 네, 이자리 정책과장입니다. 오늘 요약 설명을 참 잘 들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인력 양성 업무를 보면서 오늘 가장 좋은 자리를 본 것 같아요. 이 도입을 배경한 취지가 우리 충청북도가 6대 신성장 산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과연 이 업종에 근무하는 인력이 어디까지 수준이 와 있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도내의 생산성이 향상이 돼서 충북경제 4% 5% 달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은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이런 문제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 충북이 2010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그동안 일자리 지향형 투자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계를 살펴보니까 10년간 6,665개의 기업이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한 80조 원 이상이 투자 유치가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23만 7,500명의 정도가 충청북도 고용도약에 나오는 취업수 경제활동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게 된 가장 큰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인력이 목표 공시회를 통해서 양적인 증가에서 질적으로 증가하는 수치가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됐다면은 과연 23만 5천 약 700명 정도의 인력이 서포팅이 됐는데, 정말 기업이 필요한 맞춤형 인력이 산업별 직종별로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우리 경제통상국과 일자리 정책과에서 이거를 현행화 시켜보려고 그동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 현행화라는 거는 기업이 캐드 프로그램 5.0을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3.0을 가르치겠다 이 얘기죠. 그래서 특히 네페스는 현장에서 본부장과 실무팀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지역의 인재를 뽑아줄래 해도 그거에 맞는 레벨이 딸려서 맞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투자에 지금 계산에 8,300억에 한 1,700명 인력을 창출하는데 시스템 반도체 거점을 하고 충북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람을 뽑아달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예를 들었어요. 레벨이 8점인데 충북이 4, 5점 딸린다. 그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진짜 경북, 뭐 전남 아랫지방 구미 이쪽에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속이 터져갖고 그러면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를 우리 충북도가 대학하고 기업하고 연계시키는 그 중점에 있어서 내 계획을 세울 테니까는 인력을 채용해달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큐셀도 그렇고 네페스도 그렇고 또 제가 전화한 데가 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년 한 3,900명, 4,000명이 졸업을 해요. 특성화고등학교 26개가. 그 인력을 기업이 원하는 인력으로 사업 현행화라 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배경을 두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인자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또 우리 도도 처음 하는 사업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번 계기로 인해서 이 사업을 2천만 원을 시작했지만 내년도에 18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18억에다가 도비 4억 5천만 원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고서 상당히 느끼고 그 요약분 너무 잘 돼서 제가 이제 보고서 메모를 했어요. 이번에 그 요약분을 공유해서 이해가 빠르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자료가 정말 오늘 오신 분들 저희 충청북도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량센터 좋고 특히 교육청도 좋고 여성일 일하기 본부 거기도 좋고 산업인력공단 등등 해서 이 네트워크가 돼서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제공을 해주면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GRDP 65조 8천억이라 뭐 70조 이상 되는데 큰 중간적인 그 밑받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도에서 이 본 자료 조사 의뢰를 한 배경을 설명을 잘해주겠습니다. 다음은 박분 장학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충청북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장학사 박훈입니다. 저희는 이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조사 결과 발표를 보고 새로운 기업들이 유치되고 자본이 유치되면서 그 고용률, 그러니까 그 고용률이 이제 창출이 돼서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도 좀 더 많은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히 충북 직업계고의 현황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은 특성화고 23교, 마이스터고 3교 해서 총 26교의 직업계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업계열이 12교, 공업계열이 9교, 그 다음에 농업계열이 4개 교로 상업계열 직업계고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현장 실습 및 취업 지원으로는 취업 기능 강화 사업, 현장 실습 운영 지원 등 학생 취업을 위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의 현장 실습 및 취업을 장려하고자 현장 실습비를 1인당 60만원, 월 60만원 지원하고 6개월 취업 유지 시 400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하여 학교마다 전담 노무사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학교당 2명의 취업 지원관을 무기직으로 배치하여 안정적인 취업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직업계고 현황 및 취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통계 자료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그 특성별 채용 계획에서 보면 직업계고 채용 비율이 제일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 단순 종사자, 식품 가공 기능원, 조작원 등 단순 직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수치상으로 1,500명 정도 채용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에 의한 고용 창출에 대한 수치로 전체 채용 계획은 채용 계획 인원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직업계고 학생들로 다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으로 봤을 때 직업계고에서 한 해 4,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반 정도인 2,000명 정도 학생들이 취업을 원하고 있고 또 그 중에 절반인 1,000명 정도만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 1,000명 정도는 취업을 원해도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는 취업을 원하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과 채용을 원하지만 채용을 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는 기업체 발굴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수업 중간중간 짬짬이 발로 뛰면서 업체를 일일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산업 현장은 또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흔히 하고 있어요. 기업 및 유관기관에서는 학생들이 어떤 취업을 원하고 또 기업은 이를 위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또한 산업체에서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업에서 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는지 고민과 실행 가능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고 또 지자체도 그런 고민이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 수치만이 아닌 학생과 기업이 원하는 부분의 접점을 찾는 조사와 이런 미스매칭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와 기업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새로운 기업이 유치되고 이제 자본이 유치해서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이제 직업계고의 재구조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직업계고도 산업 현장 변화에 따라서 학과 개편을 통한 재구화 구조화 등으로 인력의 변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새로운 기업과 투자 유치와의 연관성을 갖고 방향성을 갖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학과 개편이 추진이 되면 사실은 졸업생이 배출될 때까지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인데요. 또한 학과 개편이라는 게 산업체도 따라갈 수 있지만 학생들이 또 와야 하는 문제라 사실 학교에서는 신입생 유치와도 연관된 문제가 있어서 산업체 수요의 방향성에 정확하게 따라가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졸업생이 배출돼도 5년 이상 지나기 때문에 사실 인력 필요한 인력에 대한 충원 같은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이제 직업계급 학생들을 요구하는 필요한 직무는 사실은 기초산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직종이다 보니까 뭐 바이오나 뭐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바이오 쪽보다는 뭐 기계전기 쪽으로 많이 돼 있는 부분이라 학과 개편, 그러니까 그 산업 구조에 따른 학과 개편도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명 가까이는 취업을 원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인력을 직업계급을 공급하는데 그런 구조 변화의 효과가 크지 않을 거로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뭐 고질적으로 예전부터 계속되어 오는 미스매칭 문제인데요. 그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이 나오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인력의 어떤 변화에, 산업구조에 따라서 인력의 변화가 수반되게 될 텐데 이걸 단기적으로 봐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아마 두고두고 고민을 해야 될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중장년 일자리 센터 이용래 센터장.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 경영자 총협회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의 이용래 센터장입니다. 먼저 투자일지 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 보고회의 내용을 들으면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채용 계획에 대한 부분들, 3년간 투자일지 채용 인원에 대한 2112명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면서 제주 단손 종사자에 대한 인원에 대한 한 20% 가까이 되는 인력이라든지, 또 중장년 채용 인원에 대한 프로테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 또 하나는 특히 이제 중부권 진천 음성 쪽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일치 기업이 몰릴 거라고 예상됐던 기업들에서 749명의 어떤 채용 계획 중에 제주 단순 종사자 채용 계획이 673명으로 이제 89.9%, 90% 가까이 차지하는 거는 뭐 지역의 우수 인력 및 경력을 갖춘 중장년들한테는 사실은 좀 어쩌면 좀 기회가 없는 그런 부분으로 좀 남는 것 같아서 좀 상당히 좀 아쉽게 좀 들었습니다. 저는 뭐 이런 부분을 좀 중점으로 해서 지역에서 중장년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가면서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충북 소재 사업체 근로자의 40세 이상 근로자의 규모를 보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 약 38만 5천 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 55세에서 59세까지의 프로테지가 17%에 이르고 50세에서 54세, 그 다음에 45세, 49세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40% 가까이 되는 인원으로 해서 전체 45세 이후의 그 연령들이 57%로 21만 9천 명이 이제 차곡차곡 연차별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 하에서 이제 정년을 맞이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 60세 미만 퇴직 예정 임금 근로자는 2019년도 기준 약 7만 2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뭐 이에 대한 직종별로의 어떤 단순 종사자가 30% 된 가장 많이 좀 차지하지만, 이 이외의 관리자라든지 또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통계청 2019년도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바탕하에서 하나 더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조사에 따르면 한국 직장인의 평균 근무 연수는 6.7년이고, 뭐 이 자체는 OECD 국가에서 가장 짧았던 부분이지만 여기이면서 실질적으로 또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했을 때의 그 결과를 보게 되면 평균 연령 남성이 57.4세, 여성은 47.9세 정도에서 은퇴를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에서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 연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인컴 크레바스 기간 자체가, 저희들이 국민연금이 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수령이 이루어진다라고 봤을 때 보통 14년에서 15년 가까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소득이 없는 이런 기간을 맞이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중장년들의 어떻게 보면 현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최근에 정부는 2020년 5월 1일자로 쯤에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에 대해서 전직 지원 의무화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50세 이상 또는 정년 및 희망퇴직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어떤 의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앞서 발표된 데이터의 자료를 좀 보게 되면 충북 내 경력직 인력 채용에 대한 비율이 지금 이제 4월과 5월, 6월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충북 내에서 경력직 인력 채용을 26에서 27% 정도밖에 지금 기업이 못하거나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히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을 좀 보게 되면 여타 그들 나름대로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나 아니면 비영리 기관의 형태 부분으로 센터를 운영하면서 풀어가고 있듯이 지자체 또 지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에서 지금 현재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의 재원의 어떤 충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의 일환인 신중년 중소기업 컨설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수출 FTA 자문단 육성을 통한 수출 기업 자문단에 대한 육성을 통한 중장년들에 대한, 특히 그 신중년이라고 일컬어지는 50세 이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력 케어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업으로 좀 자리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그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1차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 2차 베이비부머 세대까지 쭉 그리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5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7%대를 차지합니다. 이런 영역에 대한 통계 데이터는 충청북도도 거의 동일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뭐 이런 부분 하에서 어떤 사업이 기업에서 조금 더 중장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서 채용에 대한 부분을 좀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나 단순 노무 종사자 대부분들이 사실은 50대이기보다는 65세 이상에서의 어떤 그 수요가 급격하게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될 때 50세에서 64세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접하는 64세까지의 인력에 대한 어떤 다양한 그 신규 일자리에 대한 창출이 지역 또는 지자체, 정부 차원에서 수없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의 사례로 나오고 있고요. 그런 부분 하에서 사회공헌 활동의 일자리라든지 커리어 전환을 통한 어떤 취업의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창업 창직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청년층에 대한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되듯이 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도 다양하게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고용 인력 수요 조사, 특히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협약 기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의 또 다른 일자리 창출과 더 많은 지역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신규 구인 인력을 창출하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기관, 특히 또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감사드리며 지역의 중장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기관과 관심 있는 재원들이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패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7쪽을 보면은 경력직에 대한 어떤 채용 추이가 나오는데, 지금 비율은 낮지만은 추이를 볼 때 증가하는 쪽으로, 증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아마 좀 심도 있게 한번 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 우리 인력개발센터 관장님이신 김경민 관장. 네, 안녕하십니까.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김경민입니다. 우선 고용인력 수요조사 관련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북지역의 여성의 일자리 관련한 기본적인 현황과 저희 센터에 오셔서 구직 신청하시고 저희가 취업 알선한 그 현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분기 이제 코로나19라는 그 이제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청북도의 고용 동향은 취업률과 고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승을 하였고요. 그 중에서 여성 취업자도 전년 동기 대비 2.5%의 취업률이 상승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업률은 상승하였지만 여성 취업자들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단순 생산지 관련된 취업자 수는 증가하였고, 반면에 대면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강사나 서비스 직종의 취업률은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한국노동정책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받는 충격이 더 크다고 나와 있으며,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임시 일용 근로자, 소형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의 경우에 저학력 여성, 특히 임시직 여성들의 피해가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심각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이제 시대가 가면서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그 취업자서의 퍼센트를 보면 20대 후반이 71%로 가장 취업 고용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대 초반이 68%의 취업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30대부터는 결혼, 임신, 출산에 관련해서 그 고용률이 떨어지는 아직도 M자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발표하신 자료가 생각이 잘 안 나시겠지만 그 퍼센트나 숫자를 보시고 제가 요 자료를 보고 저희 센터의 현황을 조사해 봤을 때는 그 구인하는 요건이나 연령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퍼센트 대비해서는 많이 일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2020년 9월 18일 기준으로 구인 구직 취업자 현황을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가 지금 9월 18일 현재 구직자는 저희 센터 등록하신 분들이 1,90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근데 그 중에 연령이 40세에서 59세까지가 570명, 614명으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요. 구직자의 학력은 고졸이 930명으로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 직종은 이제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경력 단절 여성이 단순 종사, 생산 단순직에 많은 이제 수요를 요하는 것들을 보였는데, 저희 쪽에서도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조 생산 쪽에 거의 500명 정도가 희망하시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 퍼센트로 보면 사무회계 관리에 관련된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특이하게 요즘에 이제 고령에 관련된 복지가 많이 요구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관련된 이제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퍼센트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0명 정도의 구직 인원에서 취업한 인원은 지금 767분 정도가 취업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연령으로 보면 50에서 59세가 250분, 40에서 49세가 239명으로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력은 아까 이제 고졸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767명 중에 고졸 취업자가 390명 정도로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쪽에서도 제조 생산 관련해서 240분 정도가 제조 생산 단순직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이 사무회계 관련된 분들이 취업을 하셨습니다. 좀 올해 특이한 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대면할 수 있는 강사나 파견 직종에서는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마스크 제조업체나 진단키트 제조업체에서 이제 2월, 3월 정도에 많은 구인을 하셔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상반기 2, 3월에 주야간 통합해서 80여 명의 구인을 요청하셨고, 그 중에 30명 정도가 취업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수요도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은 회계나 총무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도 정보화 과정에 대한 교육 수요가 좀 많이 있으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발표해 주신 자료를 보면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는 산업 분야에 상관없이 단순 종사자나 기능원의 구인을 많이 이제 수요를 하시는데요. 그리고 식품 가공 쪽이 이제 퍼센트가 좀 높게 나왔는데, 사실은 저희 쪽에 오시는 구인 경력 단절 여성들이 사실은 기피하는 직종 1순위가 식품 가공 종사자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런 구인은 많이 있지만 이분들을 연결하고 취업 알선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들이 저희 센터가 가지고 있는 숙제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어려움으로 이 이제 자료 대비 저희가 실제적으로 취업 지원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그 단순 생산 노무직에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인하시는 분도 그렇고 구직하시는 분도 그렇고 사실은 취업하는 것 자체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취업을 유지하고 고용을 유지하게 하게끔 하는 게 저희 센터에서는 많이 어렵고 뭐 한 2월 달에 이제 취업 알선 받으셔서 하신 분이 6월 정도 되면은 퇴사하셔가지고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 여성들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올해나 내년도에 방안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경력 단절 여성분들에게는 취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그래서 재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있는 이제 구인 기업이나 에서 같이 협력해서 계속적으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지 취업 지원은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고 그 이후에 이분들이 기업에 적응해서 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수 있거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산업 구조가 바뀜으로 인해서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경력 단절 여성이나 여성 쪽의 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런 수요 조사를 한다거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좀 여성들을 관점에 두고 성인지적 관점으로 이런 정책이나 많은 것들을 설계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가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재택근무를 좀 시행한 적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재택을 좀 장기적으로 한다거나 이제 그것들을 약간 시스템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경력단절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약간 소규모의 업장에서도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시스템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해서 뭐 비대면에 관련된 거나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장기적으로 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뭐 경력 단절 여성 부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따 또 추가 토론을 하시기로 하고요. 아마도 오늘 여기 패널에 나오신 분들이 전부 어떤 대상별, 기관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조사 결과 자료가 보다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이 좀 참여했었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뭐 개인 수요자가 좀 참여했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뭐 개인 수요조사는 저희 충북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따로 구직 성향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매치시키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각 기관별로 대상별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거에 대한 활용 제고 방안을 위해서 우리 일자리 과장님이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먼저 그 다음에 발표자께서 다시 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첫째 말씀드렸는데 지금 교육훈련조사 나온 게 보면요, 청주, 북부, 중부, 남부권으로 순서를 나왔어요. 제일 많은 게 청주가 57%, 북부 26%, 중부가 13%, 남부는 3%. 그래서 이 정도의 교육훈련 기업이 필요한 훈련 수요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역시 청주권의 절반 이상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도, 이 조사를 할 때는 집중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주의 인력이 진천성보다는 구인구직대회에서 더 낮기 때문에 청주에 있는 인력을 진천음성으로 한번 보내보자. 그런 고용 안전 추진단 패키지에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역시 지금 그 북부권, 진천음성이 중부권으로 들어간 지역이 모르겠어요. 중부권으로 들어간지. 이게 수요조사 지역이 중부권이죠? 네, 예, 그럼 13%인데 여기에서 볼 적에 성주권에 거의 뭐 50, 10%면 절반 이상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청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중장년 특성화고별 경력 단절 별로다가 이렇게 표본화가 더 나올 수가 있는지 이런 자료가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정책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면은 더 충북도에서 인력 양성 시책이나 이로 인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 인력 양성에 돈을 더 투입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인력이 기업에 취직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적정한 시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서 두 번째는 제조 단순 인력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대폭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제조 단순 인력은 사실 여기에서 교육 대상이 교육을 안 받고도 그냥 셀프로 다 워크넷에 찾아서 연봉 우리도에서 연봉 3,500만이 단순 노무가 자기 셀프로다가 알아서 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그 수요조사에서 아까 경력직이 27%밖에 본회 기업에 채용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프로테이지 내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찾다가 이게 세부적인 자료를 못 찾겠어요. 지금 아까 요약본에는 잘 돼 있던데 그래서 지금 현황 위주로다가 여기는 나와 있고 팩트 그게 17쪽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17개 지역별 채용계획인데 이거는 아니 저기 발표 자료에 17쪽. 예, 자료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 경력직이 27%밖에 안 되고 회사에서는 중견 기업 이상은 경력직을 필요로 하고 그죠? 중견 기업 이상은 그래서 수도권에서 오기도 힘들고 단순 노무가 어느 통계 보면 뭐 63%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보통 대략 60%, 65%. 그럼 그분들은 제외. 어떻게 보면은 이 통계 조사 의미가 여기 하나의 그 어떤 활용도의 통계에 같이 있지만 실제 활용하는 데는 자기 셀프란 말이죠. 그러면 35%를 갖고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런 취지가 여기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 물론 뭐 처음에 이 적은 예산으로 시작했다는데 엄청난 고마움을 느끼지만 우리 도가 그런 거를 우리 이렇게 신성장에 디테일하게 직접적으로 활용시키게 하는 사업이 아마 이렇게 처음 하는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35%를 갖고 청주 지역이 57%가 있다면은 네? 여기에 디테일하게 여기서 중장년 기계 장비 설치, 특성화하고 환경 관련 장치 투자, 또 경력 단절 여성 대상별로 이거를 하나도 안 켜놓고 이거를 켜놓고 마이크를 그래서 경력 단절 회계 격리 사무원 뭐 413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청주 지역에 집중화되는 사항을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이런 자료를 갖고 정책을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또 교육청 청주 지역의 교육청의 특성화고등학교 때문에 세분화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57%를 점유하는 경력 단절 여성이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런 걸 지금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다가 좀 더 세분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해결돼요. 네. 상관관계로 전 항목을 상관관계를 한번 하면은 그럼 소트 정리가 돼서 디베이스가 출력이 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그래도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새로운 시책을 의회 가서 승인을 받고 그 지사님 결정 과정에서 이 사업을 도비 100%로다가 왜 하느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그 통계로다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면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네. 가능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발표한 조사기관에서 이 자료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유의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조사하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그 조사 대상 기업이 한 200개사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사가 종료된 이후에 이 설문 데이터가 모두 픽스가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센터와 그리고 교육훈련 기관 이런 쪽으로 로우 데이터 자체가 이제 제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00개사 얼마 안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직무별, 산업별, 그리고 어떤 인원수라던가 그리고 특성별, 중장년, 그리고 여성, 그리고 청년들, 특성화고 청년들, 요 부분들에 있어서 필터를 걸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가장 좋으실 듯 하고요. 다만 이제 좀 이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하셔야 될 점은 말 그대로 투자 유치 협약 기업입니다. 투자 유치 협약 기업은 그렇게 또 소기업들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편중된 데이터다. 그래서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다라는 것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일반화를 해서 우리 충북 지역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다, 이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확장을 해오거나 아니면 내부에서 확장 이전을 하거나 뭔가 이제 성과가 좋게 나서 우리가 공장을 증설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시고 데이터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실 때는 로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아까도 이제 제가 살펴봤던 부분들이 관광 스포츠 산업이라고 해서 관광 스포츠 산업에 그쪽에 기계 설비, 장치 조작원, 이게 과연 왜 필요할까라는 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로우 데이터를 뜯어보면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쏘골프, 볼빅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기계 설비를 조작할 수 있는 인원들, 이런 인원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아이베넷 요 부분도 분유를 만드는 회사인데 왜 도장, 도금 이런 인력들이 필요할까? 라고 해서 살펴봤더니 그 인력들이 비중은 높지만 사실상 6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채용 수요가 있는 게 위생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OEM 발주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유통을 생산하겠다, 이런 표명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채용 수요가 뭐 도장이나 도금 이런 쪽으로도, 표면 처리 쪽으로도 어느 정도 수요가 발생했다, 이런 걸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로우 데이터를 한 번씩 다 보시면서 뜯어보시면서 우리가 이 기업을 어떻게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채용시키는데 그리고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뜯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예, 이거 연구진으로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제 아까 도에 계신 우리 김한규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대부분 다 그 청주권으로 몰려있는데 중장년 부분들은 뭐 북부권이든 중부권이든 교육훈련 수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청주권에 그 관광 스포츠 산업 기계 장비 설치 정비원으로 이제 578명이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그 교육훈련 수요 그 요구조사가 있어가지고 이게 한두 개 기업으로 한정이 돼 있는 건가요? 한두 개 기업으로 한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럼 좀 전에 지금 뭐 이제 볼빅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것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사실상 이제 환경산업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러면 이제 중장년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사실 고무적인 부분들인데 이렇게 교육훈련 수요가 있다는 거, 이런 인력에 대한 채용도 있다는 걸로 봐도 되는 거잖아요? 네, 일단 저희가 그 교육훈련 수요가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추정하게 된 절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상 저희가 표본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기후환경 산업이라든지. 근데 이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추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정기수요조사 가중치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표본으로 조사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덧붙여서 우리 그 충북 지역 자체의 모집단으로 봤을 때 기후, 환경, 관광, 스포츠 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곱해진 거고, 거기에 이제 정기 수요조사에 교육훈련 수요조사 결과가 곱해졌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거고요. 사실상 200개사에 대한 게 아니라 충북 지역을 대표하는 걸 한번 산출을 해보자, 이 200개 기업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추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가 지금 아까 요약표에서 보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매트릭스인데, 여기 뭐 여기 해주셔도 좋고 아마 각자 대상별로
각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산업, 캡코, NCS 이런 식으로 표를 따로 작성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하시면 아마 효과성이 좀 커지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있는 텍스트는 같은 건데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조사기관에다 하나 좀 더 부탁을 제가 드린다고 하면은 그 신층조 면접조사 회사들도 다 여기 샘플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죠. 네. 그러면 거기에 개수가 몇 개나 남았지만 그것도 완전히 좀 패턴화해서 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이제 대상별로 뭐 해주시면 좋고 하고 하나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상관관계를 하나 뽑아주시면은 그 논리가 거기서 나올 수가 있고 상상할 수 있으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는 나머지는 이제 지금까지 뭐 하신 말씀 중에서 못하신 말씀이 있다든가 또 여기서 공동 토론할 수 있는 이런 내용 같은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사 자료에 이제 채용 계획 중에 특성화고가 뭐 몇 명 채용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계획으로 끝나지 않고 또는 조사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우리 직업계고는 뭐 교육청 중심으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채용을 한다 하면 사실 아까도 미스매칭도 얘기를 했었지만 기업에서는 원하는데 학교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육청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로바로 홍보가 가능하고 모집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기업에서 그냥 계획만 잡고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도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 교육청도 좀 역할이 필요하지만 저희 교육청도 그런 또 통로가 필요해요. 얼마든지 뭐 홍보 자료 같은 거 기업에 다양한 혜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홍보 자료를 지금 만들면서 도하고 협조해서 이제 홍보를 할 계획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추후에 이제 계획으로 채용으로 이어질 때 그렇게 통로를 마련을 뭐 조사기관에서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 또는 없으면 또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느꼈던 점 말씀드리면은 물론 우리 제조업체가 지금 뭐 제조업체 조사를 보면 한 13,700개 정도 되고 토탈 사업체가 뭐 한 129,000개 되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200개 산대요. 그게 따질 게 아니고 그 투자협약이라는 어떤 MOU 수단을 통해서 자치단체와 신뢰를 갖고 돈을 투자해서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수출까지 하고 어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이윤을 창출하겠다는 의사표시거든요.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일부분적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이걸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더 구체화시켰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세부 사업을 집행할 때는 구체적이고 파트별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청년, 중장년, 뭐 65세 노인, 그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 특성화보다 기능인력, 그다음에 전국대의 입상자 기능인력 이렇게 구체화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는 이거를 참조하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전체를 특정 분야에 우리 MOU 체계란 투자협약계가 했고 의미가 있고 여기서도 우리가 사업을 할 적에 예를 들게 지금 중장년이 기계장비 설치에 580명에 200개를 하러 대상 580명 수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도비로다가 이번에 3억을 더 세웠어요. 중장년을 통계를 여러 가지 인용했는데 그거 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여기 중장년을 여기
이용래 센터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예를 들어 쿠팡이라는 회사가 그 회사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뭐 연령대별로, 집중별, 재학생대별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사 모집 요강이라 할까? 그 정도의 자료가 나오면 그쪽에 대해서 뭐 500명을 일자를 창출하겠다. 엄청난 그런 실적이에요. 또 우리 프로젝트에 65억을 들여서 고용부에서 공모사업에 충청북도가 선정된 사업이 65억을 투입해서 720명이 올해 목표예요. 일자리 창출이. 그런데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통계도 참 새로운 걸 많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다가 50천 정도가 집중화되어 있다면은 나머지 갖고서 해야 된다. 이거는 뭐 그래가고 거기에 제조 단순 인력이 그거는 셀프로 해결한다.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을 두면은 그 기업체가 뭐 CA도 좋고 쿠팡도 좋고 네핏도 좋고 그 사업체에 대해서 이걸 조사하면서 샘플로다가 하나도 들어가서 그러면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엄청 참고가 되잖아요. 이건 전체를 했지만 한국별 아이템을 했지만 가장 표면적인 거 뭐 네페스는 좋고 네페스, 쿠팡이면 쿠팡, 또 뭐 CJ면 CJ, 또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 이런 대기업 뭐 몇천 명이 근무하는데 1년에 뭐 300명 이상씩 뽑는데 이런 거를 이런 조사 방법으로다가 하나의 샘플화 시킨다면은 우리 시장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번 드려보고 한번 제안을 드려보고 필요하다면은 뭐 사업 예산을 그게 가능하다면은 사업 예산을 들여서 어차피 일자리 창출하는데 거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부분적으로 사업 효과를 낼 수 있는데 빠른 길로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폭이 확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추상적으로밖에 안 들린다. 방향성은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지만 와닿질 않는다. 이게 1억 5천만 원, 1억 천 협상하는 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뭐 90개의 가정에 뭐 3,130명을 한다. 3,200명 한다.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건 역량이 강화되는데 이 사업 시작할 때서는 그거는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한번 들어봅니다. 도우데타를 드리는 네. 몇 명이 상대면 다 주든지 말씀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관관계 표를 뽑아가지고 그 큰 상관관계가 높은 부분을 뽑아가지고 그 리스트업을 해서 드리면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그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가지고 있으니까. 네. 예. 저희가 기업별로 이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지금 특성별로 구분을 해서도 이제 별도로 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리스트, 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리스트도 다 필요하실 테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드리고 이제 네. 특성별로도 구분을 해서 한번 드리는 쪽으로 예. 해보겠습니다. 그걸 한 표로 볼 수 있는 표를 만들라고. 예. 아까 센터장님도 분들을 이용하고. 중량면을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런 게 디테일하게 했다면 추진하는데 자료가 좋은 양이 될 것 아, 같아요. 네네네. 뭐, 어쨌든 그 수요조사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는 특히 중장년 관련 부분들은 뭐, 워낙 뭐, 관심사인데요. 김학규 과장님. 그 데이터를 받으셔서 예. 따로 만들어요. 네네네. 중량년 센터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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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보면 더 정확하고. 네네. 지금 이게 밖에 있는 상태. 지역 중심. 네. 도에서는 괜찮은데, 네. 지금 세 군데서는 자기 거. 그러니까. 더불어서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앞서 말씀 주셨듯이 과장님께서, 충청북도 자체적으로 이제 고용지원 사업, 특히 중장년들을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경영 악화에서 이제 해고되거나 아니면 이제 정년을 맞이했던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월 60만원씩 이제 5개월 동안 3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주권에 이 지금 기계조작 관련 부분에 이런 교육훈련 수요가 있다면 구인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구인을 이루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뭐 이제 저희가 이제 매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시면 훨씬 더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제언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도청 과장님, 김한기 과장님한테 일단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직업계고 학생들이 이제 취업에 대한 문제가 기업과 학생들 또 학부모의 그 시각차가 크고 그게 좁혀지지 않는다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장 실습비를 현장 실습 기간 동안 3개월 동안 월 60만 원씩 학생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취업연계 장려금도 400만 원으로 작년에 300만 원인데 100만 원 인상해서 6개월 취업 유지 시 4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학생들이 더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또 급여가 좋고 처우가 좋은데 취업하고 싶은 그런 요구와 기업이 또 그걸 다 만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처우적인 부분에서 좀 보전을 해주는, 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원하는 눈높이는 높고, 또 기업에서는 또 그거를 대기업 같은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일반 중소기업은 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런 갭에서 사실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 지역의 학생들과 우리 충북 지역의 기업들에게만이라도 우리 지역 인재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않고 또 산업 인력으로 그렇게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지원하는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그걸 반증하는 게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회사의 연계교육 채용 과정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회사가 이제 처우가 괜찮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25명 모집에 100명 정도 지원을 했어요. 4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반증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처우가 기업에서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기업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패널로 교육훈련기관에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대학에도 그렇고 전문대학 포함해서요. 교육 직업훈련기관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래서 아마 질문을 받기로 돼 있었던 모양인데 아직 질문 들어온 게 아직 없나 봐요. 아직 시간이 우리가 돼 있으니까 못다한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이제 25년 전에 지역 안에서 지금 어쨌든 새로 일하기 센터는 취업 지원을 주로 하고 있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직업훈련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신 자료나 수요 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분들의 이제 교육을 기획하고 이제 진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는 직종이 여성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대면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마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년도에 기획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제 모색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도 여성 청년이 있고 중장년도 여성 중장년이 있고 저희 같이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이제 그 분야에서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일을 하는 거나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그냥 여성이 일을 한다기보다는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돌봄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하는 분들이 여성이 이제 누구를 돌봐야 되고 누군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여성의 자녀를 돌봐야 되는 것도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일자리에 관련된 도나 이제 여러 이제 정책을 만드시거나 시행할 때 그 모든 분야 안에 여성이 있고 여성이 일을 하는 거는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들을 조금 같이 인지하고 저희도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뭐 대성여상, 청여상 여러 이제 학교들과 연대해서 지금 뭐 찾아가는 이제
상담도 나가고 여러 특강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기해서 이제 취업하는 기관들, 직업교육하는 기관들이 연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고 많은 분들이 취업 지원하거나 교육하는데 좀 연대하는 힘을 좀 많이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자료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상당히 본래 취지에 맞게끔 물론 도에서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겠지만은 어떻게 홍보하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개인 수요자들한테도 좋은 정보가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참여하시는 이런 패널들 말고 기관들 말고도 개인 수요자에게 어떻게 이걸 홍보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선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처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이제 오늘 같은 장소에 이제 아까 우리 실무진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기업체 거기에 됐던 인사팀장이나 기업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시키는 그 흐름이나 수요를 담당하는 그 분들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그 아까 지금 말씀하신 직업훈련기관 그 인력 양성 그분들도 우리 유관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시켰으면 공유 차원에서 더 좋았으니까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 지금 이러한 기관에다가 저희 도에서 일자리 정책과에서 이 자료를 아까 이제 보완한 자료까지 해서 전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필요하면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 2차 사업 설명회를 또 할 수도 있고, 뭐 오늘은 이런 자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되는데 그런 사항을 한번 자리를 갖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전체적인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수요가 한층 더 보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그 인자이하고 도하고 또 각 훈련기관들하고 한번 이런 자리 하는 것이 아마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꾸 확산에 대해서 정부가 활용 가치가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또 다른 말씀하세요. 문제 제기도 좋고 뭐든지 말씀을 할 시간. 네, 사실은 뭐 중장년 파트에서 잠깐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지금 아쉽게 아까도 중간에 발표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부권이나 중부권 쪽에서 교육훈련 수요조차 없었다라고 하는 좀 이런 부분들은 좀 굉장히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제 반면에 또 이제 단순 노무직군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인력 그 부인 부분들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예상되는 아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그 2019년도 이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에 의하면 그 실질적으로 관리자급이나 전문가, 사무 종사자 비중에서 한 39% 정도, 한 28,000명 정도가 55세에서 60세 가량이 이제 은퇴 및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뭐 이런 인력들에 대한 어떤 경력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전직 이직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물론 저희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가 차지하고서 해야 될 몫이 만큼 크지만 기업들도 같이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또 지자체에서도 워낙 뭐 충청북도에서 신중년 중장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여러 가지 사업을 좀 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인력구조상 그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고 또 은퇴를 맞이하는 신중년 층에게는 그들이 맞이해야 되는 어떤 경제적 크레바스 기간 부분들을 상당히 줄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조사에서 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 조사로 이제 되어 있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구인이나 이런 거는 정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고용인력을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채용을 하고 그런 과정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를 이제 기존에 어떻게 했었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취업 지원을 하고 이분들에게 취업에 관련된 준비를 할 때 그런 부분들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조사에는 포함했죠. 이번 조세 그 내용 맞죠? 구직 정보를 내는 경로 요거까지는 이제 조사가 됐는데요. 역시나 이제 예전에 저희가 조사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워크넷이 가장 그냥 좀 많이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이제 지인 홍보나 추천, 대학 요 정도 수준까지만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물을 제출할 때 아까 그 발표 내용 그대로입니까? 아니면은 이걸 풀어서 써주는 거? 그거 이외에도 이제 문항이 다수 존재를 하고요. 다만 오늘은 이제 채용 계획과 교육 훈련 계획 요거에 대한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아마 이들이 이제 투자협약 기업으로서 우리 충북도에 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채용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FGI 자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원문을 저희가 한글 파일로 지금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어떤 수요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48번 문항인데 투자 중요도하고 충족도 같은 경우에 이게 두 개 변수 가지고 이렇게 확정을 졌는데 이제 이거 활용하는 거에 주의할 점이 좀 있다고 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거기에 매몰돼서 완전히 확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가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실무선에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물론 이게 지금 총 몇 페이지로 되는 건가요? 전체 보고서요. 예. 보고서가 거의 양면으로 해도 200~300페이지 정도. 유인물이요? 우리는 유인물 최종 보고서가? 네, 최종 보고서. 그렇게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탈에 이제 뭐 충북연구원하고 뭐 한국공기업평가원, 산업연구원 등등 용역을 수행을 해보면은 이 나중에 이제 디테일링을 써먹지만 그 요약본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그 크로스 체킹을 해서 서로 비교를 함으로 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요약본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하나하나 봐갖고는 그걸 다시 가공을 해야 돼요, 실무선에서. 그래서 그게 많이 해보신 노하우가 계시니까는 그 처음에도 이렇게 잘 요약을 해 놓으셨는데 좀 이왕이면은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를 한 장에 이 전체를 담아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쪽으로다가 가공 편집을 해주시면은 이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빠르고 엄청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그 자료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지면상 그 표현하는 게 굉장히 협소합니다. 한글 파일에다가 그런 것들을 다 표현하게. 그래서 저희가 로우 데이터 드릴 때 이제 엑셀 파일로 해서 한 페이지로 전체 뭐 캐코 수준별부터 해가지고 산업별, 권역별, 지역별 다 나와 있는 그거를 한 시트로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거 없으면 이걸로 끝낼까요? 네. 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중국의 충북도의 투자유치기업의 협약기업의 고용 수요조사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활용을 잘해서 어떤 그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도는 정책적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각 대상별 기관에서는 또 거기에 맞게끔 이 정책을 이 결과 보고서를 잘 활용하시려서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우리가 주어진 시간 내에 충분히 많은 논의를 하였지만
이후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보완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띤 토론을 진행해주신 좌장님을 비롯한 토론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한 결과 보고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기 처음이다 보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결과 보고에 관련해서 이제 의견을 주시거나 질의하실 사항 또는 뭐 문의하시거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 결과 보고가 종료된 이후에 별도로 화면으로 이메일, 전화번호를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 관련되어 있는 추가 안내 사항에 대해서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로 언제든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충북지역 투자유치 협약기업 고용인력 수요조사 결과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